그다음에 아미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해서 다이아몬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프로필로 이렇게 나오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자라온 타임 시리즈로 제 삶의 궤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듣는 거니까 이렇게 남이 또 개고생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저는 66년에 전남 영광의 학산이라는 동네에 사남일리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고 뭐 농지도 한 15,000평 정도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좀 거리가 멀고 여유롭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뭐 공부하기를 굉장히 바랬고 저는 그런데 뭐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너무나 놀고 싶고 너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신기한 게 많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왜 학산이라는 마을이냐면 뒷산이 있는데 학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학이. 근데 얘네들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때만 되면 어디를 가 이렇게 가는데 서울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에게 이렇게 우리는 왜 서울로 이사를 안 가냐고 뭐 가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한 달 내내 떼쓰고 울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뭐 할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미친놈 미쳤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어디를 학이 간다고 네가 이사를 가냐고. 근데 뭐 학이 간다고 이사를 가자고 이게 바보죠. 고모부가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 형하고 동생 한 살 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동생이나 그 가족들이 명절 때마다 이렇게 집에 내려오시는 걸 보면 나 서울서 살고 싶더라고. 사람이 달라. 그 많은 시골의 그 동네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때깔이 아니야 이게. 내가 나이 먹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이사 가자고 하는데 뭐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이 가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이사를 또 갑자기 그렇게 막 혼을 내고 미쳤다고 그러더니 이사를 가시더라고. 그래서 77년쯤에 이사를 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와 우리 집안 어른들이 다 단체로 미쳐가지고 이사를 가시는구나. 나한테는 미쳤다고 그러더니 왜 자기들은 나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가냐 이거지. 그래서 보니까 이사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사 와서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시고 이렇게 일을 많고 사업을 막 잘 되셔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충장로에서 양장점도 막 하시고 뭐 그런 거 하셔가지고 김미경 씨는 뭐 증평에서 했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광주 광역시에서 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서 잘 되고 막 해가지고 바쁘시니까 잔소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야 놀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입학하고 뭐 그냥 노는 김에 좀 더 놀자. 그래서 대학까지 가서 계속 놀았어요. 뭐 저는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서울로 갔겠죠. 공부를 하러 공부를 잘했다면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을 이렇게 말아잡수시고 다 난리가 나서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러 서울에 올라왔어요. 98년 94년 무렵에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니까 그냥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데 아무 불만이 없었고 근데 왜 거기가 조금 하니까 하기가 싫으냐면은 98년 무렵에 구조조정하고 IMF 끝나고 97년 11월에 터져서 98년 내내 계열사 14개를 문 닫고 직원들 3,500명이 실직 가장이 되고 임원들 68명이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잘려나가시든 어쨌든 남아 계시든 간에 그 회사 안에 내가 나이 들어서 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직장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98년 7월 11일 오후 3시 12분에 사표 쓰고 나와서 하늘을 보고 우리 이메라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나 회사 잘렸어. 뭐 하려면 회사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랑 바꿔서 직장생활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랑 결혼을 했죠. 이게 한 줄로 딱 끝냈지만은 회사 설립이 수도 없는 회사를 했다가 망하고 왜 아유 저거 할 때 계속 한 줄 아세요? 결혼과 동시에 그 직후에 돈이 없어서 서울로 이사 와서 살 때 반지하에 살았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 다 망해가지고 깡그릇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 환경 속에 놓이다 보니까
반지하에 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아메리도 만나고 뭐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아메를 만나서 배우고 뭐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설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사파이어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그 다음 달이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렇게 이런 궤적을 갔습니다. 제가 삶의 제가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초년의 삶부터 그 뒤로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선택하고 혹은 놓여진 삶은 항상 저를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을 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미쳤다 아니면 멋있다요. 좀 잘한 일 있거나 뭐 하면은 멋있다 그러고 대단해, 잘했어, 멋있어 막 이런 말을 듣고 조금 자기 이해 안 되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사 가자고 그럴 때도 미쳤다고, 학이 따라가는 방향으로 이사 가자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별의별 뭐 암에 시작하니까 어머니께서는 또 미쳤다고 그러죠. 저한테 미쳤다고 하면은 집안에 파장 효과가 크니까 임사장님을 불러가지고 너 미쳤지. 네,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눈시울이 뜨겁게 멋있다, 대단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미쳤다 소리하고 멋있다, 사람들한테 잘하고 좀 착한 일 하거나 점수를 100점을 맞아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멋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사 온 뒤로는 바빠서 점수가 몇 점이 나와도 관심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 안 하지. 누가 또 다른 거 멋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암에 오니까 계속 대단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했어요. 저 대단합니다. 뭐 멋있습니다. 오늘 또 오니까 막 누가 멋있다고 그러시던데 옷이 멋있고 저는 그런 말을 어려서부터 줘. 왜? 근데 이게 보니까 시차의 차이지 그 사람에서 나오는 상대방한테 나오는 미쳤다 멋있다는 같은 말이더라고. 시차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냥 각도가 달라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저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범위 안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거는 결국 시차의 문제지 같은 말이구나. 그런 걸 하면서 그러니까 암에 처음에 할 때 저한테 미쳤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안 들었어요. 멋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군. 시간 지나면 청소년기는 장사와 사업이 결과가 빠르다는 걸 저희 어머니를 보고 알았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하고 평범한데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 갑자기 그냥 돈이 확 많아지는 거야. 그러더니 어머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뭐 이런 걸 봤어요. 이게 장사나 사업이 속도가 빠르네 이게. 청년기 때는 저는 이제 그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학교에 있었는데 학자는 나의 길이 아니야. 대학원 조교를 하고 교수 생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보니까 저는 늙어서 이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그래서 학자의 길을 안 봤어요. 저 학자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죠? 네. 직장에 조금 다녔는데 진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68명의 임원들이 잘려나갈 때 보여준 그 놀라운 울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50이 넘었는데 막 그 모습에서 여기 오래 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직장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초반에 제가 한 2년 하고 느낀 거는 히든카드가 없으면 위험한 조직이다 여기는. 내가 몰래 뭐 히든카드를 하나 키우지 않으면은 위험한 거. 저 그때 그렇게 술 마시고 직장일에 바빴어도 공부했어요. 시간 따로 빼가지고. 내가 돈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여서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준비하느라고 다음을. 그리고 기생충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생충 영화처럼 제가 지하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아메이 만났냐고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야. 남자가 동굴 판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 친구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이걸 보고 희망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하면 옷 깨끗이 입고 나갔겠죠.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 마음속에 가운데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점점 그런 정서를 갖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아메이를 본 거예요. 아메이가 저한테 준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잃어버리고 저는 그렇게 잘 여유롭게 살던 집안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나한테 그걸 뺏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생각 이런 거 그거 얼마나 이게 몽상적인 시나리오를 혼자 짜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뺏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해서 잃어버린 게 아닌데 그래서 찾아와야 된다.
희망을 가질 수, 그래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저희는 희망으로 잡고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손을 잡고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것도 반지하보다 옥탑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살려면 옥탑에서 살아야 돼. 반지 안 좋아. 공기도 안 좋고 해도 늦게 뜨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년기 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가진 결과는 대부분 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반사님 늘 말씀하시죠. 다 운이에요. 사람들에게 잘하고 살자. 그게 제가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이 됐습니다. 그럼 아메이에서는 역시 저도 살아보니까 우리 엄마 때 봤지만 사업이 결과가 빨라요. 그래서 저는 사업체도 있고 아메이 사업도 있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겠죠. 조금 더. 문명처럼 다가와 아메이를 통해서 배운 비즈니스.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배웠어요. 그런데 사업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저한테 아버지 선생님인데 어머니 사업하다 망하신 분이 사업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사업은 사기꾼을 조심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제가? 제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사업을 다 배웠어요. 저기 싱킹 빅 그룹 MBS 이거 할 때 박영사님 열정적인 다이아몬드이실 때 수석이실 때 거기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드림팍 지금 드림팍이죠. 싱킹 빅 그룹의 수많은 툴과 시스템은 누가 만드셨어요? 박영사님 만드신 거예요. 직접 사업하실 때 그거를 우리는 다시 드림팍이라는 이름으로 또 해서 계속 쓰고 있지만 제가 그때 배운 거는 이런 거예요. 퍼센트 때는 사업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회사를 망했는데도 밖에서 안 포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회사까지 간 거예요. 아 이게 원래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계속 하는 거.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 이런 말. 아메에서는 정말 있는데 아메도 왜 포기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제가 그때. 아 이게 제일 중요해. 별표 막 빨간 거 쳐놓고 사업은 노하우보다는 노아이가 100배 중요하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물어가는 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책에 아무리 뒤져봐도 저런 말이 없어요. 미쳐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세상이 다 미쳤잖아요. 나만 안 미칠 수도 없고 어차피 맨정신에 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회사 차릴 때마다 미쳤대. 내가 왜 미쳤다고 하는 거 봤더니 돈을 투자하라고 할까봐 나한테 미쳤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모든 사람이 다 미쳤대요. 왜 하던 거 직장이나 좋게 다니지? 왜 그거 하냐 나보다? 직장에서 이미 밑장을 보고 온 사람한테 자꾸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안 간다니까, 못 간다니까. 그렇게 늙기 싫어. 다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줘도. 그래서 막 외우고 이렇게 다 외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남더라고요. SP 이렇게 1000만이 넘어갈 때는 사업 목표는 단단 유지가 아니라 오로지 성장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성장 계획 목표만 갖고 막 뛰는 거. 이거 아메에 관련된 것들만 대부분 추린 것들이에요. 사업에 배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무레벨은 파운더스 플래티넘 좀 오래 했죠. 여러 가지 사연도 있지만 그레이트로 가는 길목의 장애는 항상 구시더라고요. 내 안락함과 편안함이 내가 더 위대해지고 다이아몬드 결정하고 가면 되는 거를 계속 뒤로 미루고 했던 것 같아요. 보석이 될 때, 펄이 처음이 됐을 때 저는 오만방자하죠. 내가 다 한 것 같고 첫 번째 펄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으로 이끌 수 없을 때는 겸손하게 좀 비켜설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내가 다 했어. 그래. 내가 왜 그런 생각 겸손한 거를 그때 배웠어요. 보석이 됐을 때. 끊임없는 도전만이 나의 잠자는 열정을 깨우는 거 그때 알게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꿈을 꾸고 이루고 다시 더 큰 꿈을 꾸고 이루는 거 이런 것들 멘토가 있어야만 큰 그룹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멘토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선 선생님처럼 되고 싶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저는 왜 저희 그 멘토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멘토를 하고 싶지도 않고 제 그룹 안에서 박영선 선생님 바라보고 멘토가 나오시겠죠. 저는 그 멘토들 근처에서 사업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메 사업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아메를 통한 여행 굉장히 많은 제 생각을 바꿔줬죠. 가난하고 힘들고 살고 사업하고 돈이 많이 있어도 여행 스스로 못 다닙니다.
제가 스스로 돈 내고 도 많이 다녀봤어요. 억울해가지고 아메 그거 여행 간다고 하는데 그걸 몇 번을 못 가고 하다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해서 돈이 좀 여유로우니까 아메 하는 데만 가. 괌, 삿포로, 아메 갔을 때 못 간 데만 막 가는 거야. 내 돈 내고. 그때는요 여행을 이렇게 싸게 많이 갈 때가 아니라서 4인 가족 1,000만 원씩 넘게 다 주고 다녔어요. 근데 재밌냐? 재밌죠. 근데 아메 여행이랑 비교가 되니까 화가 나. 그리고 마지막 삿포로 여행에 제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돈 내고 여행 다니지 말고 아메 여행만 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그거 무슨 허탕한 소리야. 진작 하지. 1,000만 원 이렇게 돈 안 쓸 때 하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여행을 가면서 제가 아메 여행을 통해서 보상 프로그램이죠. 이걸 크게 많이 배웠던 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특히 가족들이랑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아메 여행을 통해서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우리 아버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죠? 저 사업 망할 때 돌아가셨어요. 26살인가? 그때 무렵에.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배울 수가 없어. 저 장남인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몰라. 그래서 이렇게 이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거 배운 것 같아요. 발리도 이렇게 보면 요거 맨 밑에 좌측의 사진. 여행 가면은 밤에 일정 끝나고 그 방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함께 이렇게 이건 뭐 가족이라고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아메 해봤대. 1년에 4천만 원 벌어보지도 못했고 아메 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 비행기에 출발부터 사람을 흥분되게 만나요. 전세 비행기 1등석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보안 요원도 없어. 어떻게 된 게 1등석을 막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이륙하고 나면 영화에서 보면 보안 요원 잡아서 꺾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하더라고. 그런 놀라운 그 상식이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전세 비행기니까 우리가 통째로 전세를 냈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떠들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거기 가서 밤에 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놓고 또 밤에 모여 이렇게. 그래서 또 저녁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가족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민혜 선생님이 뭐 다이아몬드 뭐지 연말 보너스 막 받으면 되게 전부터도 그랬지만 받아가지고 뭐 1,000몇백만 원씩 들여서 아들들 막 유럽에 한 달씩 보내버리고 자기 7남매 가족들 있는데 막 거의 1,000몇백만 원씩 또 들여가지고 삿포로 가자. 그 아메 영향이 커. 삿포로를 간 것 같아. 삿포로를 또 가가지고 막 그걸 돈 다 자기가 내가지고 막 하는 거야. 이거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사업하고 돈 좀 벌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 그리고 남편이 제가 옆에서 반대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쌈나요 그거. 니네 식구는 하고 우리 식구는 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왜? 그거는 1억을 줘도 못 바꿀 만한 가치가 있어요. 1,000 얼마짜리가 문제가 아니야. 때를 놓치는 거지. 그때를 놓치면 더 늙기 전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스폰서, 형제그룹 사장님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많죠. 같이 이렇게 저녁에 시간도 보내고 너무나 한순간 한순간이 사진을 넘길 때마다 에메랄드가 됐을 때 제주 하얏트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좀 이 VIP 같은 거 이런 거 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어요. 내 삶이 좀 바뀌는구나. 거기에 걸맞게 나도 좀 달라져야지.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거 뭐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났죠. 삿포로를 갔을 때 아들하고 3일 내내 보드만 탔어요. 그 보드 하나도 못 탔는데 처음 가서 그 넓은 땅에다 그냥 깔아놓고 한 30명 선수들 갖다 놓고 아무데나 가서 물어보면 된대요. 저 3일 내에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봤더니 회전하는 걸 안 가르쳐. 첫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래요 그게. 그런데 기어이 날아다니면서 일본 사람한테 배워야지. 3일 내내 타.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갈비뼈는 조금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타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3일 내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김현선 다이아몬드가 그때 그러죠. 내려오면서 자기 시즌에 가서 이 정도 타는 데까지 배우는데 350더라고요. 사장님 돈 버신 거예요. 돈이 문제입니까? 아들하고 3일 내내 보드를 타면서 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저한테 박혀있는 이런 거죠. 2세들 같이 가서 항상 저런 시간들을 보내고 저 아이들은 저 자리의 가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라스베가스 다이아몬드 초청 이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죠. 진짜 이때는 내가 좀 귀족으로 가는 것 같아. 이제는 VIP를 넘어서 귀족이야 이제. 오케이 좋아. 이런 생각했죠. 내가 여기는 여기 8,000명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와갖고 있을 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 인도 아줌마 다이아몬드, 카자흐스탄 그 목축업하는 다이아몬드, 무슨 멕시코 다이아몬드, 스페인 별의별 다이아몬드를 다 봤어요. 아 세상은 넓고 다이아몬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가?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자리에서 제가 그런 생각했죠. 난 다음에 에이스 세븐티에 올 때는 내가 반드시 6조의 다이아몬드와 함께 오겠다. 그거를 마음에다 딱 박아놓고 왔어요. 그리고 저기 아까 그 봤죠? 그 누구지? 레이디 가가 눈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바이 갔을 때 언제 또 두바이 갔을 때 그리고 뭐 방영사님이랑 이렇게 다이아몬드 저기 에어비앤비에서 집 빌려가지고 너무 근사한 저택을 빌려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너무 멋있었어요. 왕리카이 사장님의 그 미국 쪽 남북미 아메리카 쪽에 있는 사업가들 하는 펑션이나 이런 데 가서도 같이 스피치도 하고 두바이 또 가서 이거는 두 번째 케이티 페리를 모르겠더라고. 본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레이디 가가 전성기 때 케이티 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 이렇게 대단히 하고 찍어가지고 막 얘들한테 보내줬죠. 그랬더니 얘들은 다 알더라고. 저만 몰랐어요. 그래서 그 공연 속에서 그리고 제 인생 처음에 두바이 갔을 때는 일정 쫓아다니다가 정신없이 놀다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걸 했어요. 제 버킷리스트에 있으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방사님이 이렇게 하루 방사님이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해란 사랑해 뭐 이런 것까지 손바닥에 긁어가면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방사님 써준 거예요. 이런 거 하고 가요. 아니 겁은 째려가지고 죽겠는데 저걸 언제 쓰고 있어. 근데 방사님 이렇게 써주시더라고. 이렇게 하고 인생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그런 걸 찍은 거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제정신이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미 인정과 보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세월을 살면서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어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사업체에서 버는 돈을 재정적인 안정하고는 얘는 게임이 안 돼. 항상 제 인생의 히든카드였어요. 뭐 망하든 어쩌든 그래 나랑 아미가 있으니까. 왜? 다른 히든카드를 가질 필요가 없더라고. 아미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는 사업을 여러 차례 말아먹는 과정에 아미가 같이 있었는데 항상 제 히든카드였어요. 여유로운 시간. 저 시간 이제 뭐 이렇게 일이 좀 한가하거나 이런 거 몰아서 딱 잘라버려요. 그 시간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저는 빨간 날 지금은 이제 붙이면 빨간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빨간 날이야. 왜? 아침에 갔더니 날도 흐리고 하고 이러면 그래 이런 날은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하고 저 음식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음식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항상 그 저녁 미팅 여행지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은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분들하고 함께하는 내 노년.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행지에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감, 만족감을 가진다면 가족들과의 새로운 관계, 새롭게 배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몰랐죠. 그러니까 막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있고 맨날 자녀하고 아들하고 맨날 부딪히고 지금도 뭐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정신 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아들 둘이지만 그리고 좀 품격 있는 삶은 제가 뭐 VIP, 귀족 이런 것들을 겪어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위치에 서보고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릴 때 내 삶의 스탠스를 그렇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가장 멋진 이야기죠. 가슴 뛰는 바람은 모두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거, 제 바람은 다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질 않아서 문제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로운 꿈을 꿉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가야죠. 뭐 다이아몬드까지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
뭐 우리 예전에 큰아들 말 큰아들 말처럼 도로 GP가 되는 건 아니겠지? 피팅을 하도 오래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도로 GP가 되는 건 아니겠지? 예능할 때는 언제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스피치 있잖아요. 도로 GP. 그렇죠. EDC 왜 다이아몬드 EDC 향해서 가야지. A65 참가 파트너 축하 공연도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거기 장소에 오면 A70에 그래서 다이아몬드 함께 가겠다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담고 왔잖아요. 인생이 한 번이 한 번. 근데 이대로 하다가 쭉 나이 먹고 늙어져서 힘없어 가기 너무 억울해. 저 같으면은 너무 억울해. 왜? 너무나 이렇게 묻어버리고 싶은 삶을 살았잖아요. 어려운 시절. 그거에 대한 내 삶에 보상하는 방법이 내가 없더라고. 그래서 두 번 살기로 했어요. 인생도 이모작 하면 되잖아. 농사도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일모작, 부지런한 사람은 이모작. 그래서 2029년이 제가 딱 65세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때 인생 끝. 이제 삶이 다 하고 30년에 잉태돼서 31년부터 한 살. 그래서 독수리 설계. 그렇게 살려면은 65세의 그 무거운 경험과 몸을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설계나 독수리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한 달 굶으면서 이빨도 뽑고 털도 뽑고 다리 다 뽑고 그냥 부리까지 다 부딪혀서 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지. 그 놀라운 지혜를 배우는 것 같아요. 다 바꾸고 버릴 자신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도 뭐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뭘로 그 목표를 다 뭘로 하냐고? 저 때는 이런 제품도 없었어요. 25센트 라이드. 아니 무슨 방 안에 앉아갖고 세 개를 달려 다 연결돼 있어. 막 웃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떠들면서 또 이게 스피닝 기능 스피닝이 뭔지 모르시죠? 자전거에 올라가서 난리 브루스를 쳐도 자전거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 그게 스피닝 자전거예요. 일반 자전거 집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면 난리 납니다. 아래층에서 쫓아 올라가요. 자전거가 또 주저앉아. 근데 그게 가능한 자전거지. 집안에 앉아서 세 개를 달린답시고 이면한 사장님 새로 이사한 사업장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 그리고 아무리 집에서 달린다 하지만 헬멧은 쓰셔야죠. 저거 탈 때 항상 저거 쓰고 타셔야 헬멧 안 쓰시면은 딱지 날라오고 막 이러시니까 쓰셔야 돼요. 부작용이 있어요. 한 달 있다. 모니터리 자꾸 나 이게 저 헬멧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쓰고 달리고 세 개를 달리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뭉쳐서 코로나 시대에 일본은 저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5G가 안 돼. LTE에서 어떻게 저게 돼? 되질 않아. 한국은 가능한 일이죠. 제 사업장입니다. 강사님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같이 고기 먹고 그때 토요일 미팅이 있었는데 저기 새로 조인하신 이상정 사장님이 그때 잠깐 들려서 박영사님을 그때 뵙고 간 거예요. 인사를 안 하고. 저분도 잘 모르죠. 그날 그 만남이 앞으로 두 분 가정에 어떤 인생을 놀랍게 바꿔줄지 그런 놀라운 그런 만남인지를 모르죠. 아직은. 시간이 가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제 사업장이죠. 10월 말부터 저는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계속 크리스마스. 그리고 저기 와서 사람을 만나. 저기다 불러놓고. 제가 유리하잖아요. 코로나인데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박 영사님하고 오랜만에 또 만나가지고 먹고. 제가 사무실에 가면은 딱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곳에 이게 있어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당신의 삶을 바꿀 기적과 같은 장소에 반드시 함께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메라맨 박영인 다이아몬드, 박영선의 김선영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드림팍 그룹 리더 1도 이렇게 써있어요. 밑에요. 저기. 그리고 그 위에는 뭐라고 써있냐? 사람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다. 그 이름 적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칠판에 저 어렸을 때 이름 적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불안하잖아. 이름 적히면. 그거 지우고 싶잖아. 그 장소에 갔다 와서 자기가 지워야 돼. 화이트로. 그리고 딱 사진 찍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그래가지고 거기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인생을 바꾸는 기적과 같은 장소라는 데 가봐야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면 가서 보고 하면 어떻게 한다? 축하 공연 해준다니까. 제 선생님 두 분이에요. 프로 라틴 선수 출신의
저를 가르치시는 이면한 사장님도 가르쳐요. 같이.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내려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 파트너들을 위해서 춤을 춰주려고 공연 축하 공연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때가 어떠냐고요? 좋죠. 대한민국 너무 끝내줍니다. 10년 안에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지금 4만 불 막 넘었죠. 4만 1,000불인가 막 넘었는데 8만 불 GDP 간다고 그랬어요. 10년 안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미래학자 아니라도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GDP가 2더블이 가잖아요. 주식시장은 4더블이 갑니다. 왜? 기업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더 빨리 성장할 거니까. 그리고 한국은 통신 환경이 너무 좋아. 5G를 넘어서 6G까지 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하고 싶지도 못해. 그리고 이 코로나 2년의 환경에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펼쳐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스템이 또 정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거 정리하고 통신 환경이 5G가 넘어오고 이런 거 하겠죠? 늦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리더들이 새로운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에. 특히 아메이 사업에는. 최상의 장소죠. 한국. 저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383 살짝 넘어갔으면 얼마나 이렇게 식은땀 날 뻔했어요. 안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선택하고 살 수 있다는 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근사하고 멋진 장소가 너무 좋아. 최고의 사업. 제가 아는 한 아메 사업은 단연코 제가 다른 일반 분들보다 많은 사업을 실제로 해다가 엎었잖아요. 근데 단연코 최고입니다. 왜? 아무리 다시 시작하고 뭐해도 자본 투자가 없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본 투자 없이 스타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제품, 아까 제품 보셨죠? 저 다이아몬드 갈 때 없었어요. 저는 청정기나 무슨 차량 충전기 막 이런 것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이런 거 갔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그리고 우리겐 SOP가 또 있잖아. 팩으로 나와서 그 약국 기계 넣고 이렇게 팩하고 막 했던 그 수많은 시절들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 다 자기 이름으로 패킹이 돼서 나오고 이런 놀라운 제품 라인업이 쫙 돼 있어서 너무 대단하죠. 나는 지금 무엇을 결정했는가?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기 3년 전에,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32개월 전에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하는 32개월 전에 다이아몬드를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다가. 아, 나 다이아몬드 가야지. 라스베가스 반드시 간다. 그냥 결정을 했는데 그냥 결정이 아니었어요. 나는 뭐 영혼을 팔아서라도 간다. 근데 뭐 다이아몬드 끝나고 나서 마감하고 다 끝나고 보니까 집도 판 것도 없고 차도 판 것도 없고 영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판 게 없어. 뭐 제품 몇 개 사겠다고 해서 누구 지금 친구들 아는 사람들 판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왜? 불가역적인 선택을, 난 다시 뒤로 안 가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것을 했다면 수많은 이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반 할인해서 세례그만 하자 그런 거잖아요. 65에는 일단 피곤하니까 3개만 하고 3개는 그 뒤에 서서히 해서 70에 가자는 거잖아요. A65에 자격자로 저 배를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A70 99.9% 보장해 드릴게요. A70의 주인공으로 가십니다. 단지 내가 1등석을 갈 거냐 비즈니스석으로 갈 거냐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새 벽주에 저의 어떤 한 수많은 발광사냥 그룹 중에 수많은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열정적인 많은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Why I'm Me,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결정,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반드시 저처럼 절대로 불가역하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고 영원이라도 팔아서 난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으로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셔서 행복한 순간,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